14년간 3만 건 이상의 이별 상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전 남친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가 내게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런 말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 그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요. 재회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 재회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확실한 방법론을 찾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소 혼란스러워지셨겠죠. 이 방법이 맞나? 저 방법이 맞나? 하며 고민이 되셨을 겁니다. 급한 마음에 여러 조언들 중에서 그럴듯한 좋아 보이는 내용들을 짬뽕시켜서 시도를 해봤을 겁니다. 저희의 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시간 떠올려 볼게요. 구구단 외우려면 곱하기가 적어도 어떤 개념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식 외우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재회라는 건 결국 헤어진 연인과의 가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별이라는 건 상대방이 처음과 같은 매력을 당신에게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과 최소 동등하거나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 남친에게 완전히 나보다 한 수 아래구나 라고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매달리기라도 했다면 완전히 가치가 박살난 상태일 거예요. 결국 전 남친이 후회하게 만들려면 사실은 내 가치가 너보다 높다 혹은 동등하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끝맺음, 마무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본 드라마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중간 장면은 사실 기억도 안 나고 마지막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아트라상에서는 이 마지막 기억에 남기기 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제외시켜 왔습니다. 아트라상에서 말하는 전 남친 후회하게 만드는 카톡 공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죄책감 자극입니다. 아트라상의 사연 하나를 바로 소개해 볼게요. 환승이별 케이스예요. 그런데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신 내담자 쪽에서 상대방이 환승이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가치가 순간적으로 높아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곧바로 사과를 해버리죠. 네가 그 사람에게 갈아탄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 내가 너무 힘들게 하고 상처 줬기 때문에 이해한다. 내가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참 아름다운 결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과들은 재회를 실제로는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래 난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얘도 잘못한 거야. 난 환승 이별할 권리가 생겼어 라는 합리화를 도와주게 돼요. 이는 헤어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쌍욕을 해서라도 약간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쌍욕도 100% 완벽한 대처는 아니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 우리 둘 다 똑같네 하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남자친구 휴대폰을 봤더니 외간 여자랑 달달한 카톡 나눈 흔적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나머지 자고 있던 남자친구 흔들어 깨웠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화를 내고 뺨도 때리고 너 죽고 나 죽자 악을 써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면서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돌변합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남자는 나중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맘대로 생각해. 자는 동안 몰래 휴대폰 보고 집착하는 여자 더 이상 못 만나. 욕할 거면 해. 화가 나시죠? 잠시 심호흡하고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이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트라상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적반하장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상대방을 인격 모독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이별 후 미련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둘 다 똑같은 사람이고 난 욕 먹었으니까 죄값을 나름 치렀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후련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죄책감을 심어주고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상처받아서 분노 폭발하는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덤덤한 말투로 상대방의 잘못을 알려주고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실제로 저런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면 일단은 증거 수집하시고 티내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카톡으로 증거 보내고 내가 왜 헤어지자고 말하는지 너도 알 거야. 휴대폰 몰래 봤다고 내 탓할 거면 넌 인간도 아니야. 헤어지자. 차라리 이렇게 짤막하게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합리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다 틀어 막을 수 있게 되죠. 당연히 남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책감을 덜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 완전히 이별하기 전에 남자가 매달릴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이별해버린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겠죠. 너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몇 번의 기회를 줬었어. 지금 너라는 사람을 가볍게 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너의 진짜 모습을 아는지 모르겠네. 그 사람에게는 쓰레기인 거 들키지 않길 바래.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덤덤한 어조로 지적하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한 상황이면 괜히 감정적으로 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화를 많이 내면서 합리화할 이유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잘못이 적으면 적을수록 상대방의 잘못은 크고 부각되는 셈입니다. 이 죄책감을 자극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죄책감 자극은 정말 거의 1순위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죄책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서운 점은 한번 꽂히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계속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책감이 강할수록 점점 더 자신이 쓰레기처럼 느껴지게 되고 과거 잘못했던 것들이 떠올리게 되면서 심지어 자신이 잘못이 아닌 것까지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괴로워지게 됩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합리화를 쉽게 할 수 없으니 마음이 편해지려면 제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집니다. 공식 두 번째는 질투심 자극입니다. 헤어진 전 남친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뭘까요? 그건 상대방의 질투를 자극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보내는 카톡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른 남자 만났냐며 화를 내고 전 여친이 환승이별해서 상처가 있다라는 말을 나에게 했었다. 이럴 때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가 바람을 폈을 때 고통받는 쪽은 남자, 여자 중에 누구일까요? 여러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했을 것 같은 의심 혹은 정황이 있을 때 남자는 심리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성관계 갖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에게 하던 헌신이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 아이를 낳아 잘 키워서 내 유전자를 전파시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고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는 것처럼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헌신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면 이 남자는 평생에 걸쳐 쓸모없는 짓을 해버린 게 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려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조심성 없었던 남자 혹은 경계심이 아예 없었던 남자의 유전자는 현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했던 남자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는 질투심이 강하고 이를 경계하고 집중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많아지면 남자의 무의식에선 이 여자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 투자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처음이야 라고 느끼면서 감정 자체가 커져요. 즉 여자 쪽의 매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투자가 큰 상태라면 항상 여자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별을 막기 위해서 혹은 이별한 남자친구를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질투심 유발이라는 카드는 꽤나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죄책감 자극을 배우셨죠?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이를 명분을 잡아서 질책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두 번째 질투 유발을 통해서 나는 너 아니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인기 많고 매력적인 모습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통 상담에서 질투 유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치하다고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이 정 떨어질 것 같고 영영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인간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안달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열받게 하더라도 아까운 여자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평소 질투 유발을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사친도 많고 인기가 있으면서 은근히 여러분들의 질투심을 자극하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질투 유발을 다소 편하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환승 이별의 예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상대방이 먼저 다른 여자 만났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질투 유발한다고 해도 뭐라 비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가 먼저 했던 일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화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질투심을 자극하는 포인트는 대놓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 같은 유치한 질투 유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아직 이별 위기고 완전히 헤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게 반응을 서서히 죽여나가세요. 카톡의 빈도, 연락의 타이밍, 상대방과 대화했을 때의 리액션 등의 반응을 천천히 줄여나가고 만남 자체도 맞불 작전으로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는 늘 연락하던 시간에 연락을 무시해도 좋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상황이 올 확률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되 다른 남자가 생겼나? 얘 왜 이러지? 하는 소설을 쓰게 하라는 겁니다. 질투심을 자극하는 건 굉장히 자극적이고 유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사랑의 묘약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직접적으로 따지거나 물어올 경우에 내가 원하던 바, 평소 너가 게을렀던 거, 연락 잘 안 되었던 거, 헌신이 부족했던 포인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요구 조건들을 걸고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별한 상황이라면 전 남친보다 가치가 한두 단계 높은 사람을 알게 되었고 혹은 썸을 타고 있는 척 문자를 보내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믿지 않겠죠. 차은우랑 소개팅 했는데 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 상대방이 콧방귀를 끼겠죠. 본인의 실제 상황에서 모임이나 직장, 소개팅, 운동하다가 알게 되었던
보였다, 번호를 따였다 등 실제로 있을 법한 스토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질투심 자극은 연애를 하면서 늘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이런 말을 듣고 이별 통보 받으시거나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던 분들, 평소에 너 너무 착해, 정말 순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거나 이직 준비하시거나 원래 집순이거나 현재 다른 이성과 만날 계기가 전혀 없고 환경 자체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질투심 자극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 카드를 사용하려면 새롭게 생긴 남자가 전 남친에 비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설정해야 합니다. 상담에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너는 나를 안 바라봐 주지만 이 남자는 나에게 집착해준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상대방은 결국 나한테 버림받고 나보다 못한 남자 만나구나 생각하면서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전 남친에게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한 끌림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면 질투심을 자극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포심 자극입니다. 보통 이별의 괴로움은 상대방이 나를 잊고 잘 살아간다라는 공포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해보면 상대방이 아무리 단호해 보이고 아예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더라도 실제로 재회를 하고 나서 하는 상대방의 말들을 들어보면 내 남자를 실제로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즉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 남친이 나를 그리워하는 정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상대방이 내 남자를 미친듯이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조목조목 알려드리기 때문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 혼자 그리워하는 게 아니구나,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들이 머리로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전보다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이런 심경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만 그리워하고 있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이 공포심을 똑같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환승이별 케이스도 비슷한 이치인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투 유발을 하고 우리 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나가면 상대방이 갑자기 멘탈이 나가면서 매달리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도 여자들을 계속 만나본다고 해서 얼마 전에 헤어졌던 이 여자보다 잘난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공포심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널 잊고 잘 살 거다, 다른 남자 만날 거다, 넌 나한테 잘한 게 하나도 없다 등의 뉘앙스로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이 여자는 나를 잊고 잘 살겠구나 하는 공포심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다시 마음이 살아나고 끌리게 되고 더 미련이 남은 상태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그리워할까? 우리만 알고 있던 맛집을 갔네. 혹시 이 사람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들을 남긴 채 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추억 자극입니다. 이건 우리 이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너무 슬퍼, 추억에 호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네 선물, 우리가 좋았던 여행지, 너와 함께 했던 의미였던 순간들 다 소용 없어졌다, 위에서 말한 공포심과 연동시켜서 강하게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별 통보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함께 했던 추억을 송두리째 박살낸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예요. 이걸 상대방에게도 추억이 완전히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선사해야 됩니다. 그걸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별 후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몇 년간 재상담하면서 진짜 일말의 미련도 없이 헤어지는 케이스는 전체 케이스의 10% 미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마지막에 아무리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그 사람 역시 집에 돌아가면 갖가지 추억들이 떠오르고 괴로워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동거를 한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추억이 많기 때문에 단기 연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잊기 어려워집니다. 몇 년 이상 사귄 경우에 서로 이별한 게 실감이 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 지나다닐 때마다 떠오르겠죠. 마음 정리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도 티는 나지 않지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교적 단기 연애일 경우, 아트라상에서는 평균적으로 4개월 미만의 연애를 단기 연애로 봅니다. 이 경우에 상대적으로 2, 3년 만난 커플에 비해서 빠르게 잊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장기 연애에 비해서 아무래도 서로 쌓인 추억의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마무리를 할 때 추억이 완전히 사라졌다, 추억을 자극하는 말을 던져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자존감이 크게 낮아지는 사건, 예를 들어 취업을 실패하거나 환승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거나 이랬을 때 더욱더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시간이 1, 2개월 지난 뒤에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사진들을 인스타나 카톡에 올려둔다거나 지인들을 통해서 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소식을 듣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미세한 신호로 느껴져서 상대방은 지금 내가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능성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않더라도 추억을 자극하는 문자는 효과적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을 섞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와야 상대방이 매달리거나 매달리지 않더라도 추후에 약간의 여지를 주었을 때 마음을 흔들 수 있고 제외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문자를 보낸 뒤에 1,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해보죠. 상대방이 매달리지 않더라도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은 치트키에 가까울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밖에도 고려하는 요소들은 많습니다. 상대방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면 더욱 좋겠죠. 그런 내용들을 이 문자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미해결 과제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우리 전문 상담사들은 상대 성향을 반영한 최소 10가지 이상의 기법들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선은 이 4가지 핵심 원리들을 이용해서 이별 상황에서 다시 만날 확률 자체를 최대한 높여두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별 상황이나 연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두시면 그 고민에 대한 영상을 곧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트라상이었습니다.